안녕하세요. 신세계치과 이재현입니다. 오늘 장비를 활용한 치과 차별화 경영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치과입니다. 저희 치과는 23년 됐습니다. 현재 의사 3명과 직원 30명이 열심히 힘을 모아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6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이제 등록을 하고 계시죠. 포항 인구가 50만 명이니까 이제 10명이 1명을 넘어서 이제 9명 중에 1명이 저희 치과 고객이십니다.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합니다. 아니, 거기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가느냐 궁금하시죠? 예,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치과는 일단 기본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안 아프게 하고 설명을 잘하고 진단과 치료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합니다. 그 다음에 단골 고객층의 신뢰가 아주 두껍습니다. 그리고 진료 서비스에 차별화가 있습니다. 장비도 다르고 시술도 다릅니다. 그리고 팀원들 간의 호흡이 매우 잘 맞고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예. 환자가 왔습니다. 58세 남, 잇몸이 부은 느낌으로 오셨어요. 뭘까요? 부종이 있는데 조금 양상이 이상하죠. 예, 치근다니면 더 밑에 가 있어야 되고 치은이면 더 위에 광범위해야 되는데 엑스레이 송에서는 특별한 게 보이지 않는데 뭔가 부어 있어요. 뭘까요? 일단 스캐닝부터 할까요? 로트 플래닝? 아니면은 뭐 큐레이로 검사를 해볼까요? 자, 저는 엔도 CT를 찍어 보았습니다. 짠! 뼈 녹았죠? 잘 보시면 이상하죠? 예. 금 같습니다. 치근 파절입니다. CT를 찍어서 보면 뼈에 아까 PA에서 찾을 수 없었던 뼈 흡수나 파절선 같은 걸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마이크로 CT를 찍은 거고 일반 CT 모드로 찍어봤습니다. 안 보입니다. 이 환자의 똑같은 사진을 2005년 전 걸 봤습니다. 아예 안 보입니다. 5년 전에 CT 샀을 때 제가 CT 도입한 지 한 12년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CT가 굉장히 잘 보였어요. 와,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기가 지나서 치수의 크기까지 모양까지 관찰할 수 있도록 그 진단 기술이 영상 촬영의 기술이 많이 발달됐어요. 예전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까지 진단이 어려울 겁니다. 즉 이런 현대 의학에서는 이 장비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죠. 이거를 잘 활용해야 돼요. 저는 진단 장비는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진단이 올바르지 않고 정확치 않는다면 이어지는 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어렵고 이럴 경우에 환자의 불만이나 재치료가 다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장비를 다 사야 되느냐? 나 장기 CT 도입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아닙니다. CT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대부분 장비를 사면 이 업그레이드 하는 걸 무관심하세요. 하지만 제가 치과를 몇 군데 다니다 보면 뷰어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소프트웨어가 요즘 인공지능이 도입됐기 때문에 굉장히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향상이 돼 있는데 그걸 잘 모르세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만 바꿔도 빨라집니다. CT 빠른 게 뭐 중요한가? 그래픽 카드 뭐 100만 원짜리 살 필요가 있는가? 시간이 곧 돈입니다. 원장님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돈이고 그 시간에 쉬시는 게 낫고 환자의 시간도 돈입니다. 그러니까 CT나 이런 영상이 다 업로드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촬영하고 재편집하고 할 때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코로나에 환자들의 변화를 이렇게 관찰해 봤습니다. 일단 건강과 위생에 예민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느끼다시피 환자들이 이를 잘 닦아요. 구강 이상이 굉장히 증진됐어요. 왜? 마스크 쓰니까. 자기 입냄새 나니까 관리를 잘 하신 거죠. 그런데 이악물기랑 치아균열 환자는 증가되었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악물기, 치아균열. 치아의 예후나 이런 게 잘 안 좋죠. 신경치료 다 깨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환자들이 별일 아닌데 좀 컴플레인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보다 지쳐있죠. 스트레스가 높고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길면 막 짜증을 내고 예전보다 더 아프면 불만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예상보다 안 아프고 짧게 끝나고 정확하게 진료를 한다면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정밀한 CT, 최신형의 CT, 그 다음에 포터블 엑스레이도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큐레이, 현미경, 그 다음에 치수 검사기를 도입해서 환자와 명확한 진단을 공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상체질도 아주 쉬운 구강 스캐너로 대체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이 없어야겠죠. 무턱 맞추기도 도입하고요. 그
그 다음에 신경치료 시간 많이 걸리죠. 그래서 쉽고 빠른 근간치료를 위해서 골드 리시프록을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수술도 쉽게 피해조 서저리를 사용하고요. 소독과 위생을 기존에 있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플라즈마 소독기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보철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다 도입했습니다. 스캐너뿐이 아니라 밀링기, 3D 프린터를 도입해서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큐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큐레이는 푸른색의 가시광선을 쏘면 세균에는 포피린에 반응해서 형광을 띠죠. 예. 붉은색 혈광을 띱니다. 형광을 떼요. 그러면 여기는 우식, 파절, 치석 이런 거를 감별할 수 있죠. 중요한 건 환자 눈에 매우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면 이 치석이 보면 환자들 구분 못하죠. 우리는 잘 보이지만 그럴 때 딱 켜서 보이면 빨간색이 딱 보이죠. 이게 뭐죠? 치석입니다. 이걸 깨끗이 관리하면 잇몸 건강에 좋습니다. 자, 이걸 봐서는 뭐 괜찮아 보이지만 빛을 썼을 경우에 이 세균이 있는 붉은색으로 형광으로 딱 보여서 인전면 우식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환자들과 소통하기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얼반에 스캐닝을 하러 환자가 왔는데 이거와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떼껴 있고 스캐닝 그냥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큐레이를 받습니다. 크랙가 있죠. 예. 이거 건드려서 떨어지면 라미네이트 새로 해달라 그럴 겁니다. 그러면 서로 얼굴 붉히겠죠. 우리가 아무리 배려를 한다고 환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고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를 미리 얘기하고 나면 이게 금이 가 있구나.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할까? 라고 환자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금감치료할 때 이제 누공도 있고 삼출물에다 이 큐레이를 쏴봤습니다. 빨갛게 보이죠? 예, 세균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보이죠. 역으로 이 근관치료가 성공적으로 다 끝난다면 삼출물에 세균 부산물이 없겠죠. 그러면 신경치료의 종료 시기를 알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큐레이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환자 입안 전화를 찍을 수 있는 큐레이 캠 프로도 있고 이제 구강 카메라와 겸용되어 있는 큐레이 펜도 있습니다. 저는 큐레이 좋긴 한데 이거 비싸서 못 사겠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큐레이 펜 M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건 10만원대입니다. 기능은 똑같습니다. 촬영 기능은 없지만 환자한테 보여주는 데는 또 우리가 보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요즘 큐레이 펜 C가 보험급여가 됐어요. 그래서 아동들한테 엑스레이 대신에 찍어서 보여준 다음에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구강 카메라로 큐레이 펜 C를 이용한 건데 여기서 보면 긴가민가한데 딱 오른쪽을 찍어보면 이쪽에 이제 크랙이 가 있는 거죠. 금이 가 있는 거예요. 환자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석 같은 충치 같은 거를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딱 누르면 수치가 나와요. 델타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20.8. 탈의 정도가 20.8%가 된 거란 거죠. 그러면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8 이하면 안 해요. 15 이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딱 나와서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크랙을 지금까지 굉장히 안 보였으니까 무심했겠죠. 근데 미국에서나 앞으로 이 크랙이나 그레이즈 라인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풍치에 대한 관리였다면 지금은 크랙에 대한 관리도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위상차 현미경입니다. 자, 환자 입안에 제가 세균을 이제 채취해서 현미경에 딱 올렸습니다. 쐐지가 왔다 갔다 하죠. 예, 편모가 갖고 있는 원충입니다. 이걸 내가 검사 안 했다면 환자 입안에 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환자는 알 수 있었을까요? 그냥 구취가 심하고 위생 상태가 불견하다고 그냥 넘어갔겠죠. 이 위상차 현미경은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여러분 학부 때 기억나시죠? 1935년에 고발된 거예요. 제르니카가 이제 개발했는데 이 장비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원래 빛은 파장이죠, 파장. 근데 이 파장이 이렇게 약간 흔들림이 있어요. 그래서 물체에 부딪혀서 있는 흔들림을 이용해서 투명한 물체를 관찰하는 것이 이게 바로 위상차 현미경입니다. 17인치 기준에서 4322배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이 현미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검사 즉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균의 종류, 밀도, 활동성, 그 다음에 유해균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환자한테 휴대폰 꺼내서 찍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화 보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장면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찍고 일주일 있다 와서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구강 상태가 개선된 거를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위마다 그 채취 세균이 달라요. 그래서 전치, 구치 골고루 체크해야 되고요. 치간 칫솔로 포켓이 있다면 꼭 그 부위에 채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초점 같은 걸 잘 맞춰야 되고 렌즈를 깨끗이 잘 닦아야 되고요. 이 현미경이 절대로 환자의 겁을 주면 안 돼요. 혈란은 이제 정상 구균도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어떤 세균이 안 좋고 이거를 잘 관리하자는 동기 유발과 진단의 목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제일 경계해야 될 나성균이죠. 나성균. 예. 이게 와인 땅에 콜크 따는 와인 스쿨이 있죠. 개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활동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세균 부산물을 내죠. 그럼 이것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몸에 불특정한 이 항원이 들어가니까 몸이 백혈구도 보내고 보내서 염증이 일어나면 붓고 아프고 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해 줘야지 풍치가 예방되고, 또 임플란트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있다면 임플란트 오래 쓰지 못하죠. 임플란트 부위가 이제 출혈이 생기거나 골소실이 생기니까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명 환자가 치과에 잇몸이 부은 느낌으로 왔습니다. 보통 치과 의사는 치주 질환에 의심됩니다. 치료 계획은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을 하죠. 그런 다음에 불편하면 내원하세요. 괜찮아지면 6개월 있다 다시 오세요. 환자는 깔끔해졌는데 6개월 때 치과를 가나요? 아니죠. 안 불편하면 안 가죠. 예, 별 3개. 동일한 환자가 신세계 치과에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균을 딱 채취해서 보여줍니다. 입안에 이런 세균이 있군요. 입안에 이런 세균이 있나요? 예, 몰랐어요. 이 세균이 있으면 안 되는 세균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치료하고 약 먹고 다시 관찰하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스케일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있다 와서 딱 봤더니 세균이 확 줄었어요. 나쁜 세균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주기적인 세균 검사를 해서 이것을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왜? 이 나성균 같은 경우는 전염될 수 있어요. 술잔 돌려서 옮고 키스에 넘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관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는 목표가 생겼어요. 내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오죠. 별 몇 개? 5개네. 별 5개. 저희 병원에 오면 위상차 현미경으로 검사하고 각을 맞추려면 안 아프겠죠. 스캐닝을 다 합니다. 그리고 큐레이 검사로 해서 보여줘요.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도 삭삭하고 심연세만 하죠. 거기다 불소도 발라줘요. 유산균 한 알짜리도 나중에 이거 좋은 균이니까 입안에 녹이세요 하고 하나씩 줍니다. 이 환자가 딴 데 가겠습니까? 절대로 딴 데 가지 않습니다. 꼭 옵니다. 혼자 오나요? 예, 친구 데리고 옵니다. 가족들 데리고 옵니다. 환자한테 가치를 경험하게 하면 환자는 치과 치료가 즐거운 기억으로 남고 자기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믿게 됩니다. 충성 고객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전기 치수 검사입니다. 여러분 학생 때 다 배웠죠. 보존과 지역에. 예. 씁니까? 안 쓰죠. 왜? 불편하니까. 이게 자동은 되게 고가였고요. 수동은 삑삑 돌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요 전기 치수 검사기는 알다시피 치수가 충혈된 건지 괴사된 건지 알 수가 있죠. 외상을 받았는데 이게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헷갈려요. 변색은 왔는데 알 수 없어요. 엑스레이 찍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때 치수 검사기를 이용하면 매우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보험 청구 당연히 되죠. 예, 이 장비값이 다 회수가 됩니다. 예, 비싸지도 않습니다. 옛날 거, 요즘 거 갖다 대면 알아서 3단계 모습으로 올라가고 아프지가 않아요. 요즘 거 희한해요. EPT가 이걸 눌러도 옛날에 막 전기통 같은 되게 고통스러웠다면 요즘은 이 장치가 달라져서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진단 장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진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돈을 벌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장비가 뭘까요? 진료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거죠. 치과의사는 혼자 진료를 하기 때문에 단위당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빨리 하고 어떤 걸 대기 시간을 줄이고 어떤 걸 더 정밀해서 2번 일을 안 하게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리시프로카 근관치료 장비, 그 다음에 고성능 헤드피스, 그 다음에 조명, 에어 드라이기, 그 다음에 지혈을 확실할 수 있는 전기 소작기, 수술을 빨리 할 수 있는 피해저 서저리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저희 치과의 진료실 모습입니다. 그쵸? 예, 무형등에 달렸습니다. 2개 달렸습니다. 야간 진료 되면 대부분 치과가 지금 심합니다. 그래서 조명등을 달거나 아니면 라이트를 꼭 2개를 설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무형등 안에는 카메라가 달렸어요. 찍히죠? 곰들이 찍히고 있죠? 예. 이 곰들이 하면 수술 상황을 다 녹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명등이 밝아지면
환자가 눈이 부실 수 있기 때문에 안경을 한 잔에 딱 씌워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미국 스타일입니다. 예, 선글라스 끼고 눈을 보호하고 하는 장비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사용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무관심하신 것 같아요. 무형등입니다. 예전에 무형등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머리가 뜨거워. 탈모가 올 것 같아요. 요즘 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은은히 밝고 잘 보입니다. 이 두 개만 보셨나요? 잘 보시면 비닐 달렸죠. 예. 요거 일회용 비닐을 딱 붙여 놓습니다. 테이프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집으면 딱 접힙니다. 한번 사용을 하면 다 쇠로 붙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 닦아내셔야 돼요. 환자 끝날 때마다. 이 비닐 잡고 떼는 장비 이거 쓰고요. 이거 보면 팁 있죠. 팁. 이거 일회용 팁. 다 한 번 쓰고 다 버립니다. 커버도 씌우고 다 미국 스타일입니다. 자, 요거만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자, 우리 직원이 개발한 겁니다. 여기 원래 이 장비들이 체어 위에 다 너저분하게 올려져 있어요.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이걸 한 통에 딱 만들었습니다. 디자인해서. 치실도 들어가 있고 커튼도 들어가 있고 소플렉스, 바, 핸드피스, 그 다음에 토크렌치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깔끔하죠. 외국 스타일입니다. 외국 가면 깔끔해요. 환자 앞에 기구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다 등 뒤에서 움직여요. 우리나라는 여기 막 크게 넓게 잔뜩 갖다 놓죠. 예. 환자는 이런 기구 하나에 되게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낄 수 있어요. 예.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체어 옆에 하나 항상 비어 있죠. 뭘 꽂을까요? 광중압기를 꽂을까요? 저는 웜웨어를 꽂습니다. 공기 내 수분을 제거해서 레지나 할 때 지각감이나 그다음에 불충분한 중압을 막죠. 덜 시리죠. 레진하고 시리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예방하는 거. 그리고 광중압기 요즘은 광중압기 서비스도 줘요. 왜냐하면 중국산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성능이 별로 안 좋습니다. 광중압기 꼭 체크하시고 광량 체크하시고 안에 레진 묻었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정말 불편하지 않은 레진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근관 치료입니다. 파일 많이 꽂혔나요? 많이 안 꽂혔습니다. 파일 너무 많으면 이거 다 일이에요. 이거 파일 장담하는 직원들 스트레스 받아요. 깔끔하게 쉽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또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골드 리시프록이에요. 얘는 실시간으로 근관 측정이 돼요. 환자의 입안에 이걸 딱 접지시키잖아요. 그럼 여기 불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여기다 장치 꽂지 않더라도 기구가 들어가면 여기서 딱 인디케이터가 삐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끝에 만약에 시그널 닿으면 역회전에서 딱 빠져나와요. 예, 더 찌르지 않게. 그리고 멈추죠. 그 다음에 토크가 많이 걸리면 거꾸로 또 역회전에서 올라옵니다. 파일이 부러질 일이 없어요. 부러질 일이. 굉장히 안전합니다. IP칼 스톡 기능과 실시간 근관 측정. 아주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리시프로칼 먼저 아시죠? 보통 나이타이 프로파일은 한 방향으로 오는데 리시프로는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이렇게 밸런스드 펄스로 하기 때문에 파절이 적고요. 그 다음에 절삭률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굴곡질 캐날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짧게 걸리죠. 여러분 금광치료 힘드시잖아요. 쉽게 하시는 이 골드 리시프로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어떤 장비 갖고 계세요? 보통 이거는 다 갖고 계시죠. 예. 그럼 장비 꼭 다 사야 되나요? 응용하는 방법이 또 있죠. 응용하는 방법. 이렇게 기존에 있는 방법이랑 그 근관장 측정기를 연결해서 나이타이 파일에 근관장이 걸면 여기선 작동되고 여기서 높이를 근관장 길이를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되는 거 아시죠? 예. 나라에서 근관치료 힘드니까 치과 의사분들이 힘드니까 제발 매번 청구하라고 알려줬어요. 청구하세요. 예,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뭘까요? 신상입니다. 근관장 측정기 신경치료 비서인데요. 여기다 파일을 넣고 버튼을 꾹 누르면 0.1mm 단위로 근관장을 측정해서 줍니다. 신기하죠? 예. 이렇게 하면 더욱더 정밀한, 이게 눈금 보기 좀 침침하다. 그럼 이 장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전기 소작기, 확실한 지혈을 보장하죠. 예. CO2 레이저, 마찬가지로요. 이거 뭘까요? 예, 소독기입니다. 장비는 진료 철학을 반영합니다. 저는 플라즈마 소독은 이게 15분에서 20분이면 소독이 끝납니다. 그래서 핸드피스, 구강 스캐너, 미러, 모든 기구 다 소독합니다. 핸드피스도 많이 사놨어요. 핸드피스를 많이 해서 한 번 쓰고 다 소독됩니다. 이거를 누가 하느냐? 직원들이 알죠. 우리는 핸드피스를 딱 한 번만 쓰고 다 소독을 합니다. 정말 깔끔하다. 디테일한 것에서 자부심이 나옵니다. 무통 맞추기. 무통 맞추기는 굉장히 좋은 장비입니다. 예, 천천히 들어가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환자한테 고통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적극 응용하셔야 되고요. 직접 하셔야 돼요. 절대로 시간 걸린다고 맡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요? 이 정도 의식이면 마취 하시나요?
저 마취 잘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요 바를 씁니다. 이거 레진 폴리싱 바거든요. 제가 환자들이 왜 통증을 느끼나 자세히 봤더니 이 거칠거칠한 진동, 핸디핏의 진동에 의한 통증이 더 많더라고요. 이걸로 살살살 하면은 이게 사각사각 폴리싱할 정도로 이렇게 닳게 되면 은근히 안 아파요. 한번 해보세요. 믿어보시라니까요. 자, 임플란트도 이제 쉽게 해결해야죠. 임플란트는 무절개로 합니다. 당연히 피가 안 나겠죠. 그리고 스캐너로 당일날 인상을 합니다. 모델 없어요. 그러면 당일날이나 몇 시간 만들어요. 당일날 끼울 수도 있고 3개월 있다 오면 바로 끼울 수 있게. 그러면 총 걸리는 시간이 40분 이내에 스캔까지 다 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만 할 경우는 25분 만에 할 수가 있고, 이것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환자 오기 전에 수술 키트가 항상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원하시는 환자가 있으면 표식을 해서 메모를 딱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압을 재겠죠. 노인인 분들이다. 그러면 심전도에서 부정맥 같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CT를 찍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요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의서나 이런 걸 다 문지표를 다 작성하고 해놓습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무통 마취를 하고 이제 심전도를 보면서, 이 산소 탱크는 노인분들한테 놓으면 보통 이제 혈중 산소가 떨어지면 저희가 틀어서 꽂아주거든요. 근데 노인분들한테 놓으면 되게 편하다 그러세요. 노인분들께 호흡이 좀 떨어지니까 호흡기가 약하거든요. 이때 산소가 들어가면 숨을 조금만 쉬어도 별 이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하다 그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즉석에서 포터블 엑스를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완료하고 ISQ를 측정을 하죠. 그 다음에 바로 스캔을 뜹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오면 이를 끼웁니다. 환자가 이렇게 피가 적게 나는 건 뭐 감동하죠.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절개를 하는데 뭐 수초 시간도 없고 금방 합니다. 이 무절개 비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가 보이시나요? 여기 잇몸이고요. 이게 뼈예요. 마운터에 주목하셔야 돼요. 마운터. 제가 이 마운터를 만들어서 여기다 껴서 끼워요. 그리고 이 헤드가 크잖아요. 그러면 잇몸 보일 때 남아있는 잔여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깊이를 예측 가능해요. 이쪽 노마운터거든요. 그냥 잘 안 보이죠.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마운터가 이렇게 확실히 크면 이 깊이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대부분 시중에 이 임플란트 회사들이 마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구해서 한번 해보세요. 마운터가 상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골질이 초기 고정이 안 되면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용해 보십시오. 오스티오톰도 옛날에는 이렇게 막 망치로 때렸죠. 그리고 막 풍선 쓰고 그랬어요. 근데 이 풍선 이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되게 위험해요.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근데 이 피해조를 쓰면 이 물로 이 수압으로 올리기 때문에 막이 안 찢어집니다. 쉽게 올릴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중간까지 직전까지 이제 키트를 해서 올리고 수압을 솔솔솔 하면 이 두 개 안에서 이렇게 막이 이제 올라간 거죠. 여기 넣으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뭘 넣느냐? 그러면 여기서 콜라셀의 뼈를 넣습니다. 얘가 뭉쳐져요. 흩어지지 않아요. 뭉쳐있죠. 예, 이 제품 자체가 물 묻으면 이렇게 똘똘 뭉쳐있어요. 옛날 그린 플러스 썼는데 요즘은 그린 플라스트 안 쓰고 이 제품을 씁니다. 이렇게 다져내면 얘가 손뭉치 뭉치들에 딱 뭉쳐가지고 단단하게 안에 박혀 있어요. 그럼 수술이 굉장히 쉽죠. 여기 딱 들어가 있고 딱 막이 싹 콜레베이션 된 걸 볼 수 있어요. 피해조 서저리입니다. 구강 스캐너 저희 4대나 있습니다. 이 4대가 모자랄 때가 있어요. 계속 이걸 써요. 요즘은 이제 일반 러버 인상을 띄면 환자한테 얘기해야 돼요. 오늘은 컴퓨터 말고 고무로 좀 입안에 찰흙 같은 걸로 넣어서 떠도 괜찮겠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죠. 예. 이 구강 스캐너가 활용을 잘하면 매우 정밀하고 재현성이 높습니다.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입안에 저거 짜놓고 트레이에 구멍 뚫어서 맞추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바이트 물리고 또 섞어 부어야 되고 기공소에 가면 마운트 해야 되고 일 많죠. 이 스캔을 띄면 일단 아프지 않습니다. 하는지 잘 몰라요. 시간도 단축되고요. 정밀성 매우 높습니다. 재료비 안 듭니다. 그리고 평생 데이터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너무 콘택이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장점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건 제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데 이걸로 이제 교합이 어디가 더 많이 닿고 안 닿고 옛날 T스캔이라는 장비 있었죠. 그 기능까지 이 스캐너가 다 요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스캐너 일단 사야 되는데 뭐 살까 고민 많으시죠? 대표적인 이 트리오스랑 아이오백이 있는데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는 구조광이고 카메라가 2개고요. 하나는 공초점이라서 하나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트리오스가 솔직히 조금 잘 찍히는 경우는 있는데 비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트리오스는
연회비가 발생하고요. 아이오백은 그런 게 없고 AS 국산이다 보니까 AS가 쉽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게 i500과 i700의 장점이에요. 즉, 이 하드웨어로 고치지 않고 소프트웨어로 휴대폰 카메라의 성능 올리듯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샀을 때는 i500 잘 안 지켰어요. 그런데 똑같은 장인데 요즘 잘 지킵니다. 희한하죠. 이 스캐너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여러분 빨리 도입하셔서 좀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치과에서 디자인을 직접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얼굴 찍는 안면 스캐너인데요. 이걸 넣으면 여기에 이렇게 제어기 들어있죠. 측방으로 가상기화까지 다 만들어서 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공소에 이 모듈을 안 썼더라고요. 제가 다 사서 저희는 직접 합니다. 기공소에도 없는 걸 치과에서 하고 있어요. 밀링기로 제작하면 캐스팅 필요 없습니다. 예, 뭐 간단합니다. 뭐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먼저 스캐너 뜬 걸로 디자인해서 임시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껴봐요. 잘 맞는다. 그럼 최종보 처리를 만듭니다. 안 맞는다. 그러면 방식을 바꿔요. 러버로 뜨든지 아니면 다시 스캔을 뜨든지 맞춰가면 하나씩 맞춰가면 이제 맞춰지죠. 받고 있죠. 정말 신기해요. 예. 밀링기 비싼데 이거 못 사겠다. 이 디스크 사시면요 밀링기 빌려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저히 우리 치과 안 맞는다 반납하시면 돼요. 디스크요? 디스크 팔 때 많습니다. 일단 사가지고 밀링기 대여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반품하시면 돼요. 치과 내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링크가 있거든요. 요즘 이제 해리 링크 말고 뭐 하이니스도 있고 다 이렇게 치과에서 뚝딱뚝딱 조립할 수 있게 나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즉 주조가 불필요한 거죠. 이러면 이 공정이 엄청나게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응용해서 하시면 밀링기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쉐이딩 이거 못해. 신터링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피카츄입니다. 이게 환자가 두간 피카츄 제가 구강 스캐너를 해서 지루로 밀링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할 정도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공을 직접 하다 보면요. 이 기공 지시서의 중요성을 되게 느끼게 돼요. 다른 잔존치의 교환 모양, 그 다음에 콘택 모양, 그 다음에 콘택의 타이트한 정도를 다 기록에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밀한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안 맞으면 어떡하냐고요? 조절 안 합니다. 바로 새로 만듭니다. 이 지리코니를 실제적으로 치과에서 만들게 되면 조절이 너무 많이 되는 건 예전에는 기공소에 보내고 시간 많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막 억지로 맞추잖아요. 안 맞으면 바로 새로 들어갑니다. 바이트만 새로 떠서. 그러면 그 다음엔 잘 맞아요. 오차를 쉽게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디지털의 장점입니다.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기공물이에요. 이게 치아 베개라고 불리는 장비인데 여기다 넣어서 이게 딸랑 이게 다예요. 치아에 딱 케이스에 화장품 케이스처럼 넣어가지고 이게 환자 입안 체어 위에 딱 올라가 있는. 그 보험은 그 주조된 것밖에 안 되던데 우리는 스캐너 다 뜨는데 보험은 항상 러버로 떠가지고 그 노인분들 개선 되게 많이 하던데 보내시면 됩니다. 제작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구강 스캐너가 있고 밀링기나 뭐 3D 프린터가 있으면 디자인만 해주는 기공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은 기공소에서, 출력은 치과에서 그래서 끼워주면 됩니다.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이나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도 해주는 데 있습니다.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는 이 원가가 낮고 출력이 자유자재로 해서 많이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닦아야 됩니다. 끈적끈적한 게 있기 때문에 알코올로 닦는 과정이 좀 필요해서 조금 지저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임플란트 서지컬 가이드를 이렇게 직접 디자인을 해가지고 심어봤습니다. 깔끔합니다. 좋아요. 예. 앞으로 더 많이 활용도 될 텐데 지금 제가 뭐를 하고 있냐면 환자 범위 스캔을 뜹니다. 그래서 기공소에 데이터를 보내면 기공소에서 20-30분 만에 이 템포러리를 딱 디자인해서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그럼 제가 이제 출력을 하겠죠? 예. 출력을 해서 쓱쓱 닦아가지고 환자 입안에 끼워주는 그걸 요즘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기공소와 협력해서. 왜냐면 디자인할 시간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저희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1년 됐는데 지금 이제 웬만한 거는 다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궁금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도입됐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직원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맡은 바 일을 잘 해내고 싶기 때문에 맨날 유튜브 공부했대요. 그리고 다음 나라에서 이렇게 만져보고 손에 익히고 모르면 좀 물어보고 한계가 될 때 저는 이제 서울에 제가 이제 견학시켜줬어요. 기공소에 우리나라에서 좀 잘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물어보고 배우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익히는 거죠. 근데 이 직원한테 다 맡기면 안 되죠. 원장이 할 줄 알아야죠. 저도
이 세미나 하루 종일 앉아서 듣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치과 견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이게 세팅이 잘 돼 있는 치과 가서 거기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보고 기공소도 하루 종일 가서 앉아 있었어요. 어떤 과정을 해서 만드는지.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말하면 락키를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동굴을 대여해서 연습하고 제작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워낙 잘 돼 있습니다. 또 유튜브 보고 독학했고요. 유료 강의 동영상 파는 데도 있어요. 그것도 사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장비가 많은 반면에 또 한숨을 쉬는 장비들이 있죠. 제가 최근에 무인 셀프 접수 단말기를 샀어요. 전화번호만 누르면 접수되게. 환자들이 그거 놔두고 데스크에 가서 저 누군데 이렇게 말합니다. 적응이 안 돼요. 결국 치웠어요. 그 다음에 레이페이스 안면 촬영인데요. 이게 안면 촬영기 할 때 바이트를 물어서 정압을 시킵니다. 근데 이 바이트가 안 읽혀요. 구강 스캐너를. 평판 스캐너를 또 사야 돼. 치과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지금 그냥 세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 핸드피스. 묵직하죠. 성능이 막 되게 좋다는데 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피스 한 번 쓰고 소독 돌려야 되는데 걔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그 핸드피스 자리가 비어 있어요. 호환선이 부족하고 서로 호환도 안 돼요. 또 장비끼리. 그래서 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오식 탐지기가 있죠. 근데 그거는 팁이 잘 부러지고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수치가 지멋대로 움직여가지고. 그리고 치아색 측정기나 휴대폰 차량 조명기는 요즘 이게 물성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휴대폰 자체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물방울 레이저 한때 1억을 호가한 장비였죠. 이 팁이 한 번 부러지면 7만 원 합니다. 물방울 레이저 한다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수리비가 천몇백만 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우식 세균 배양기 시간 많이 걸리죠. 수면 마취 시스템 임플란트가 씌워져서 쓸 일이 없어서요. 그 다음에 웜커터 버튼 이게 지저분해집니다. 막 장비가 지저분해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되면 안 쓰게 되죠. 주미백기는 요즘 포터블 미백기도 성능이 너무 좋습니다. 안 쓰게 되죠. 특히 주미백기는 한 번 타이머가 딱 작동되면 이게 작동이 안 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쓰게 되겠죠. 이럴 때 이제 다 이걸 잘 고려해서 장비를 도입하기 초반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레이저 어떤 거는 막 수치가 55까지 나가는데 어떨 때 멀쩡해요. 예, 이러면 이제 믿을 수가 없죠. 장비 신뢰가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스캔이 잘 떠져야 되는데 앞은 잘 떠지는데 뒤에 흰면이 안 지켜요. 그러면 정압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체어나 쓰려고 그러는데 딱 고장나 있죠. 이거 언제 고장났어?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네, 왜냐하면 직원들이 고장나면 얘기 안 해요. 혼날까봐. 그래서 표에다가 만들어놨어요. 이상 있으면 여기다 써놔라. 고쳐놔야겠다. 막상 쓸 데 없으면 막 짜증나잖아요. 예? 서로 얼굴 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위상차 현미경, 큐레이. 이 위상차 현미경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더 됐을 거예요. 근데 계속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요. 안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쓰게 할까? 이 좋은 장비를. 그래서 이름 써놓고 한 번 쓸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획 긋고, 예? 그래서 1, 2, 3등 막 상 주고 막, 예? 어떻게든 이 처음에 새 장비 들어오면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몸에 익히고 손이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모든 게 장비를 다루는 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되려면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같이 이제 장비 들어오면 막 공부합니다. 이거 연구를 하자. 근데 이 장비 갖고만 하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독서 토론을 해요. 책을 하나씩 사서 나눠줘요. 다 다른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읽은 점을 발표시켜요. 그 다음에 읽은 점만 얘기하고 이제 애로사항도 물어보겠죠. 미국식으로 만든 타운홀 미팅 의견을 청취합니다. 마른 독서 토론인데 보면은 병원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용기를 주고 다독거려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진료 보고서가 있습니다. 진료 보고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써야 돼요. 내용이 아주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종이로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밴드로 한 지 한 7년 됐습니다. 동영상도 올리고, 우리가 꼭 공지해야 될 거는 같이 올리고, 그럼 여기 표정을 꾹 눌러요. 그럼 이제 몇 명이 누가 보고 안 보고를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밴드는 예전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년 전 거, 5년 전 것도 검색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도움이 되죠. 이게 다 이제 그다음 연말 되면 요걸로 세미나도 해요. 1년 쓴 자기 진료 보고서 중에 제일 잘 낸 거 발표하기. 상도 주고. 유등 창이 떠서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시정할 거, 고쳐야 될 거, 도입해야 될 거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저희 병원의 이제 진료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2008년 걸 돌아봤습니다. 예, 이게 큐레이 처음 샀을 구강 스캐너 처음 샀을 때입니다. 보세요, 엉망이죠, 엉망. 바로 인풋 떴는데 뭐 하나도 안 나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게 8월이고 11월 되니까 뭐라 그래가? 예, 점점 구석으로 밀려나네요. 예. 이런 대부분 장비들이 사면 이렇게 밀려요. 예. 그렇지만 이걸 계속 손이 가게 만들면 결국은 습득하고 배우고 활용하게 되는 거죠. 저희 병의 조직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눠놨어요. 수술팀, 보철팀. 근데 이 친구들이 거의 한 일은 비슷비슷해요. 예. 근데 물어보는 거죠. 보철팀이 수술할 어시스트다가 모르면 수술팀한테 물어보는 거죠.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이것이 도움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한 달 월말에는 회의도 합니다. 이렇게 팀별 보고도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1년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획이 별거 없어요. 자, 상처 없고 외로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신세계치과 산무의 신세계치과를 만들자가 이 팀장들이 만들어낸 1년 계획이에요. 굉장히 좋은 계획이죠. 예. 매출이 목표가 아닌, 환자 수가 목표가 아닌 내부의 결속력을 다진다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목표입니다. 이게 팀장 회의예요. 저는 잘 안 들어가요.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연구해서 토론하고 저한테 돈 드는 것만 보고해요. 이거 좀 돈 들 것 같은데 해도 될까요? 당연히 하라 그러죠. 그래서 병원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도움을 줄 수 있게 끌어갈 수 있게 제가 도와줍니다. 기린이다, 기린. 기린은 목이 길어서 멀리 볼 수 있죠. 예, 멀리 보고 그 다음에 길이 퍼들어서 자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항상 매달 직원이 그 다음 직원을 선정해서 기린 인형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라로이드로 사진 찍어서 레이비트 구에 다 붙여놨습니다. 개원 기념일날 상장 표창도 해요. 예, 개원 기념일날 치과 생일날 꼭 챙기세요. 예. 그날이 기념일이 뭐 치과 기념일이 뭐가 있겠어요. 개원 기념일 그렇게 없잖아요. 개원일날 상도 주고 밥도 먹고 그러면 좋아집니다. 다 기다려지는 개원 기념일 치과 생일을 만드세요. 원래의 종무식 하는 날, 그 다음에 개원 기념일 저희가 꼭꼭 챙기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해줘요. 평소에 예, 과자도 주고 이 과자는 막 이름이 들어있죠. 예, 인터넷 요새 들어가면 이렇게 다 패러디한 과자 봉지나 뭐 라면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줘요. 원래 말할 때 하나씩 줘요. 뺑뺑이도 있어요. 뺑뺑이 1시간 조기 쿠폰 이런 거 투썸 음료 한 잔 이렇게 돌려서 마치고 재밌죠. 예.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커피도 시켜주고 매일 매일은 안 하더라도 매주 하나씩 계속 재밌는 일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행복감이 올라가요. 요즘은 이제 회식을 못하니까 좀 고급 도시락을 시켜서 개원 기념일날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심심하면 이렇게 음료수 같이 나눠서 하고, 여기 뒤에 써있죠. 이거 뽑으면 뒤에 이게 상품이에요, 상품. 예. 중복에는 치킨 쿠폰도 주고, 좋잖아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과일 이런 것도 시켜서 먹고. 그 다음에 그 간호사실에는 라면이랑 이게 구식을 항상 넣어놨어요. 예. 컵라면 먹지 말라고, 그 다음에 라면 먹지 말고 이거 먹으려고 많이 해놨어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 학기 끝나면 이 학회에서도 이제 스타벅스 쿠폰 나갑니다. 이거 다 모아서 여러분 다 못 먹으면 직원들한테 이렇게 나눠 쓰시라고 주면 돼요. 그러면 저 이거 6개 받았어요. 저번에 학회 갔더니. 예. 이런 거 다 직원들 하면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가 없으면 칫솔 주세요. 칫솔. 환자들 준 칫솔도 직원들한테 주면 좋아합니다. 치약도 주시고. 개원기념일 이제 손 씻기도 한번 해봤어요. 간질간질합니다 이게. 예. 예전에 발 씻기 했는데 막 도망다녀요. 막 자기 죽어도 발 못 씻겠다고 발 씻겨주게. 그래서 손 씻는 걸로 바꿨어요. 재밌겠죠? 예. 따뜻해집니다. 예. 계속 기억이 납니다. 우리 팀장이 시집가는데 팀원들이 만들어줬어요. 재밌죠? 원래 때 우리 시집가는 팀장님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예요. 얼마나 기억에 탁 인이 박히겠어요. 아, 여긴 정말 좋은 직장이구나. 어? 내가 시집가서도 여기 열심히 다녀야지. 예. 나라에서만 긴급 지원을 준 게 아니라 저도 줬습니다. 2번 줬습니다. 예. 얼마 줬냐고요? 5천만 원 만들어줬습니다. 월차 쿠폰도 하나 줘. 그러면 힘이 나죠. 예. 코로나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봄 되면 벚꽃 필 때는 꼭 30분씩 점심 추가하고 제가 카드 줍니다. 예, 맛있는 거 먹고 오라고. 그러면 이렇게 딱 먹고 사진도 딱 보내줘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뭐 선물 따가지고. 좋죠. 예, 저는 못 나가도 직원들은 나가서 먹고 와야죠. 추석입니다. 저번 명절 때 이렇게 한복도 입고 명절 분위기 나죠. 환자들한테 뭐 기념품도 주고 윷놀이 하고 있어요. 윷놀이.
이 말이 사람이에요. 업고 가잖아요. 그럼 업고 가야 돼요. 이렇게. 이 말판이에요. 말판. 재밌죠? 예. 이번에는 뭐 했냐면 사격했어요. 사격. 도쿄올림픽에 뭐 사격 재밌었나 봐요. 이게 코끼리 5바퀴 돌고서 이 장난감을 좀 쏘는 거예요. 표적에. 예. 예. 그래서 이걸로 점수 내서 상품도 주고 뭐 재밌죠? 예.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명절 때 그 선물 세트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점심시간에 이벤트를 하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 때는 또 옆에 건어물 가게에 있어 이게 물건도 팔아줘서 선물 세트 환자분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이제 창업하신 거예요. 예. 시니어 클럽이라 그래서 참기름, 들기름 팔아서 짜서 파는 건데 거기서도 제가 이번에 선물로 돌렸어요. 이 선물 명단 누가 뽑을까요? 직원한테 제가 진짜 소중한 고객들 명단 좀 달라. 그럼 자기가 스캔 뜰 때 고생했던 환자들 명단을 이렇게 줘요. 그럼 그 사람들 보내줍니다. 직원들이 자기가 기억하잖아요. 그 힘들었던 고객들, 고마웠던 고객들. 그거를 저희 치과 이름으로 같이 보내는 거죠. 명절이 정말 훈훈하죠. 이게 크리스마스 때 카드도 같이 보내요. 직원들한테 올해 제일 고마웠던 직원들한테 카드 쓰자. 그래서 1인당 몇 장씩 해서 보냅니다. 기념일. 크리스마스 때면 제가 이제 1년치 쓸 칫솔, 선물 이런 거 다 직원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프면 제가 이제 과일도 보내고 전화도 걸고. 그리고 저희 병원은 만약에 입원했다 월급 줍니다. 뭐 입원했는데 병간대 월급 주냐? 줘야죠. 그 친구들도 생활해야 되는데 100%는 주지 않더라도 제가 80~90%씩 줍니다. 감동합니다. 막 울어요. 그냥 아파 죽겠는데 월급까지 줘봐요. 직원들이 정말 충성 직원이 됩니다. 환자의 그 치과를 위해서 얼마든지 많은 그 도움을 주죠. 진짜 노력하는 직원들. 이 직원은 이제 그만둔 좋은 분들과 첫 꿈을 이룰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보통 직원들 나갈 때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직원들 이렇게 잘해주면 나가는 거야. 그리고 분위기 흐리지 않고 나가는 것만 해도 좋잖아요. 근데 나갈 때 다 밥도 하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감사히 나가고 자리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디 가야 되는데 다시 들어오고 싶어요. 그러면 좋죠. 저도 따뜻하고 직원들도 다 좋아합니다. 잘 보내줄 수가 있어요. 제 생일자래요.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연인 밥차를 준비했어요. 요거에 과일 이렇게. 차를 그려가지고 붙였어요. 이렇게 예쁘게 플랜카드도 이렇게 붙여주고. 좋죠. 감동이죠. 예. 개원 기념일날 이거 직원들이 다 했어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플랜카드도 만들고 풍선도 보내고 케이크도 하고 이 과자도 직접 구워가지고 왔더라고요. 인스타 패널도 만들고. 예쁘죠? 저는 이제 오늘 장비를 통한 치과의 차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장비를 도입할 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새로운 장비를 꼭 처음 얼리 어답터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되어서도 안 되세요. 뒤떨어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환자에게 진료의 퀄리티를 경험하게 하는 장비를 꼭 갖추셔야 돼요. 폼나는 장비, 광고용 장비보다는 이 생산성과 경제력을 고려하셔야 돼요. 장비 운영은 결국 사람이 하죠. 구성원의 특징을 파악해서 이 러닝 커브, 이 숙달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끈기 있게 밀어줘야 되고 소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직장이 서로 신뢰하고 성과가 나는 치과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뭘 사야 될까? 안전이나 진단에 관한 장비를 일단 먼저 구입을 하세요. 핸드피스, 플라즈마 소독기, 무형등. 그리고 구입할 때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AS가 잘 되는지 빠르게 되는지 수리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는지 이런 것도 새겨야 되고요. 항상 이 진료 철학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장비를 구매해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을 즐기셔야죠. 치과의 결과의 성공은 실은 신뢰와 직접적으로 비례합니다. 이 장비는 신뢰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의료진의 외모, 눈빛, 표정, 말투, 복장, 자세 이런 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병원의 청결도, 그 다음에 직원의 분주도, 시스템도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결국 소개자 입소문으로 치과의 인지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도 병원을 문을 열고 환자들이 들어올 거예요. 두리번 하면서 내가 오늘 들어온 게 잘한 결정인가? 여러분 오늘도 환자들한테 좋은 진료를 해주시고 또 환자들한테 신뢰받고 그다음에 칭찬받는 치과 의사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